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상호 관세 네. 15%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발효되는 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딱 15분 남았습니다. 네. 1시 1분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 이게 무슨 상호 관세냐, 이거 일반 관세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강탈하고 있다, 약탈하고 있다, 스매시 다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만적 경제로 가고 있다. 합리적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회가 아니라 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극단적으로 자국을 우선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특히 미국의 강대국적 지위를 활용해서 특히 뭐 국방 안보를 포함한 예. 경제력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대적인 약소국에게 계속 뭐 나쁜 표현으로 삥 뜯기죠. 나 힘 세, 너 힘 약하지? 돈 내놔. 돈 더 주면 관세 낮춰줄게 하는 강탈의 경제, 약탈의 경제가 우리 지금 시간으로 13분 남았습니다. 13분 이후 세계 경제는 이제 약탈의 경제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도 1.8%포인트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자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뭘까요? 당선되자마자 하는 일이 뭘까요? 당선됐었던 그 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나가서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던 만큼 예. 그만큼 금리 인하, 낮은 금리를 원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그 물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는 9월 FOMC 때 정치적인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한다면 고물가와 고용 충격을 동시에 만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경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죽박죽 날 수도 있고요.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인데 미국 경제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세계가 둘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열되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다만 일본의 경우에 이 상호 관세 15%로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일괄 15%가 아니라 사실은 플러스 15%다. 네.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일본 내에서 비상이라고요. 엄청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봅시다. 제가 앵커님하고 합의문을 썼는데 이 같은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어떡할까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너네 마음대로 해석하냐? 라는 식으로 다시 합의하라. 기존 합의와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서로 이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행을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라. 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했으면 90% 미국에 유보하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합의문을 놓고 retain이라는 영어 단어를 놓고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 해석마저 나의 방식대로 맞춰달라라는 강압적인, 약탈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요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계약만 하나 하더라도 그런 분쟁이 안 생기려고 이것저것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상호 관세 조약을 같이 협약을 하는 건데 협의를 네.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블랙으로 흑백 사진이 하나 크게 돌았죠. 그 흑백 사진이 뭐냐면 그 하나의 판넬에다가 얼마로 네. 증액한 400억 불을 뭐 500억 불로 조정하는 그런 수준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합의문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3,500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어떤 기업이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그럼 투자에 따른 효용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산액 유보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이 그냥 한두 장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십 장, 100페이지에 가까운 그 합의문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딸랑 판넬에다가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이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대표적인 반도체 수출 국가인데 굉장히 좀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미국 스스로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반도체를 어떻게 할까요? 해외로부터 수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것은 뭐 테슬라로부터 애플로부터 대량의 수주를 또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예. 대만 TSMC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반도체 관세율도 대략 100%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진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혹은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세 면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 관세 부과가 무슨 의미입니까? 엄청난 부담을 줄 테니까 반도체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 져라라는 압박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난리가 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면 AI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이 제동이 걸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격이 되니까 100% 관세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반도체 밸류 체인도 미국으로 옮겨달라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치상을 걱정은 되잖아요. 100%. 그리고 네. 전날에는 의약품 250%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은 상황이다라는 네.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그럼 앞으로 뭐 직접적인 수치가 뭐 정해지지는 당장 않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자, 최혜국 대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세 개 나라로부터 반도체를 수급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최혜국 대우가 우리나라만 최혜국이고 나머지 두 개 나라는 최혜국 대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세 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5% 관세율을 부과받았는데 상호 관세를 최혜국 대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같이 15%를 부과받으면 이게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 최혜국의 대상 범주에 많이 있다면 정작 이게 최혜국에 해당되는 영향 요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만큼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또 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적인 또 이 청구서가 날라올 겁니다. 더 투자해달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미 간에 정상 간에 미팅을 할 때 무슨 얘기할까요? 한국한테 뭘 요구할까요? 더 투자하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카드를 내밀고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요구하지 마라. 우리나라만 특별히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관세율을 낮춰달라 하는 종류의 요구를 따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국이 원하는 거, 그토록 원하는 걸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준비를 지금 우리 정부가 해주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담하는 동안 이제 이 상호관세 발효 시간이 뭐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거래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짚고 가볼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자, 일단은 오늘은 강보합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상호 관세 발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 관세 발효가 될 거라는 공포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점에서 관세 때문에 주가가 조정됐었던 가장 대표적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 3일에서 9일이에요. 상호 관세를 처음에 판넬 들고 발표한 날. 그리고 상호 관세를 실제 발효키로 한 날.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하니까 중국이 나도 같이 상호관세 발표할 거야 한 날. 이때가 상호관세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그때 공포감이 집중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상호관세라는 것은 상수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오히려 상호관세가 부과돼도 관세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은 무엇일까? 오히려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게 긍정적인 어떤 효용을 가져다줄 산업 섹터는 무엇일까? 라는 관심에 그쪽으로 돈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에는 지금 그래도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반도체 수주입니다. 테슬라로부터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받도록 요청을 받았고 또 이어서 애플과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반격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따로 있고 파운드리 따로 있는데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가 너무나 굳건한 지위를 가져가고 있고 동시에 중국에 파운드리 3사가 있는데 이 3사가 이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라고 느꼈을 텐데 이제 테슬라와도 애플과도 반도체 공급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고 또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기회들이 많이 놓이고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만약에 HBM 수주가 가능해지는 퀄리피케이션 테스트까지 통과한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드라마틱한 시장적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소식도 들어온 게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조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대 기아 그룹도 마찬가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생산을 해내겠다. 근데 미국의 GM과 5종의 차량을 공동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약속한 것이고요. 뭐 이제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공동 개발하고 투자한 만큼 생산 가동을 돌리고 생산물을 역시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저희가 지금 딱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딱 40초 전에 이제 상호관세 15%가 발효가 되는 시간 1시 1분이 딱 됐습니다. 네. 앞서 15% 합의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 얘기를 했지만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15%로 가고 그리고 또 양측 대통령 간에 만났을 때도 관련 이야기가 있을 텐데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의견을 드려보면 예. 어쨌든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찾는 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한국 돈을 미국에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서 유리하다면 미국에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유리하다면 중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과 떠나서 이미 현대자동차도 공장이 미국에 있고 LG전자도 있고 또 SK온 배터리 공장도 알라바마 아틀란타 지역에 있고 조지아주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기업들이 그 시장을 위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정치적인 지정학적 어떤 약탈 경제에 휘둘리지 마시고 기업들은 또 이 안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해 볼까 하는 관점에서 기회를 좀 탐색해보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 위험 요인을 잘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 6월 경상수지가 143억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관세 여파가 있음에도 이런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직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네. 뭐 하반기엔 달라질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물타기가 됐습니다. 약간 에어컨도 틀었는데 보일러도 튼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대미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반도체 수출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지고 있는데 히터를 틀은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뭐 예를 들면 품목 중에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부분의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의 수출이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상호관세 적용도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좀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까? 네, 일단은 내외수 동반부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미 수출에 제동이 걸리겠죠.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산 가동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내수입니다. 왜? 미국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미국에 투자할 때 한국으로의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예. 그럼 한국으로의 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신규 고용 창출도 어렵고 내수 경기도 침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세 전쟁의 여파로 더군다나 대미 투자를 거의 확정짓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내외수 동반부진의 영향, 안타깝지만 그 약탈 경제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